제가 아직 30대 초반이고 미혼인데 좀 큰 차를 사다 보니까 너 좀 있으면 결혼하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좀 가끔 있더라고요. 아, 결혼하시나요? Let's get it. Popping bottles nightly. Yeah, we're dancing slightly. This bass has got me feisty, feisty, feisty. Whoa, popping bottles nightly. Yeah, we're dancing slightly. This bass has got me feisty, feisty, feisty. Let's get it.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QM6 차주분을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주분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시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IT 업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차주분 옵션과 등급을 포함해서 지금 타고 다니는 차량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 차는 2020년식 르노 삼성 QM6 RE 시그니처 가솔린 모델입니다. 네, 차주분 이 차는 구매하신 지가 얼마나 되었나요? 이 차는 중고로 제가 작년 2022년 7월에 구매해서 현재까지 7개월 정도 타고 있습니다. 구매 당시 연식과 누적 키로수, 그 다음에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시죠. 2020년식 36,000km 된 거 구매했고요. 네. 구매 가격은 2,170만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36,000km 탄 거를 2,170만원에 구매하셨다고요? 네. 좀 저렴하게 구매를 했죠. 구매 지역은 어떻게 돼요? 제가 중고차 알아볼 때 네. 인천 부평 쪽은 걸르라고 들어가지고 네. 그쪽 지역 제외하고 알아보다가 네네. 아무래도 제가 사는 곳이 성남시다 보니까 네네. 수원이 가까워서 수원 수원 쪽으로 조금 알아보다가 그 수원 KSV 모터단지 그쪽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소렌토, 산타페, 스포티지 등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되게 많은데 이 QM6를 구매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작년에 원래 차를 구매하려고 이제 투싼을 계약을 걸었는데요. 이제 반도체 수급 이슈 때문에 작년에 대기를 1년 이상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최소 1년이었죠. 네, 최소 1년 이상 기다리라고 해서 차를 사고 싶은 마음에 이제 중고차를 알아보다가 이제 스포티지나 투싼을 또 중고차를 알아봤는데 그 반도체 수급 이슈 때문에 중고차 가격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중고차 가격도 많이 비쌌어요? 네,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보다 비싼 것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차는 사고 싶고 가격은 비싸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다른 걸 알아봤는데 QM6가 가성비가 괜찮다 그래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투싼과 스포티지를 알아보다가. 네, 그렇죠. 얻어 걸린 케이스죠. 원래 사시려는 차량이랑 많이 벗어났는데 만족하고 타고 계신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차주분께서 반년 정도 타고 다니시면서 느낀 이 차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 저는 이 차량이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동급 SUV인 현대 뭐 산타페나 이제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하려고 하면은 옵션 조금만 붙이면 4천이 금방 넘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QM6는 옵션 이것저것 넣어도 3천 초중반이면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장점은 가성비다. 네. 또 다른 장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실내 정숙성 그리고 공간이 큰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광고에서도 밀고 있는데 엔진이 조용하다. 미안해요. 차가 너무 조용해서 고민은 달라도. 네, 그만큼은 이제 좀 되게 실내 정숙성은 보장되어 있는 것 같고요. 공간이 생각보다 되게 넓습니다. 이게 전장이 긴 차라서 네, 공간 활용 트렁크나 뒷좌석도 굉장히 넓은 편이고요. 공간 활용성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트렁크에서 차박 해보셨나요? 차박을 해보진 않았는데 지금 하려고 다 구매는 해놨거든요, 장비들은. 그래서 구매해놓고 실제로 누워봤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키가 180 정도 되는데
충분히 누워도 불편함 같은 거 크게 못 느끼겠더라고요. 네. 이따가 한번 누워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세 번째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굉장히 질리지 않고 이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연식 바뀌면서 페이스리프트도 자주 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차를 구매한 입장에서는 디자인이 다음 차가 또 바뀌어버리면 구형이 돼버리니까. 네, 구형이 돼버리고 내 디자인이 금방 질리는데 네. PM6 르노 삼성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크게 잘 안 바꾸거든요.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하게 되면은 질리지 않고 오래 탈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잘 변하지 않는 외관 디자인. 네. 네, 장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반대로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이거는 운전자 약간 운전 습관에 따라서도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합연비가 한 10km대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 나오는 SUV 차량 치고는 조금 좋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내 주행 했을 때 연비는 어떻게 되나요? 시내 주행에서는 한 9km대 정도 나옵니다. 그럼 고속 주행에서는? 고속 주행은 한 11km 정도? 그래서 복합 연비 한 10 정도? 네, 10km대 복합연비는 한 10km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달에 주유비는 얼마나 쓰세요? 제가 이 차를 데일리로 타고 다니진 않고 보통 주말에 네. 캠핑 가거나 어디 놀러 갈 때 주로 많이 타는데 네네. 한 달에 한 15만 원 전후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만 원. 네. 네,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차가 제가 알기로 140마력인데 네. 이 차 크기에 비해서 아무래도 조금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운전하다 보면 많이 받거든요. 뭐 제가 캠핑을 자주 다니는데 이제 캠핑 가면 이제 오르막길이나 이런 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오르막길 올라갈 때 약간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도 많이 받고 네. 일반 시내 주행할 때 네. 신호등 앞에서 잠깐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할 때 있잖아요. 네네. 그때 약간 스타트가 느려서 가끔씩 이제 뒷차한테 약간 눈치 보이거나 약간 미안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네. 뒷차에서 클락션 울리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같이 서 있는 옆에 차들보다 스타트가 느리니까 그런 게 이제 약간 눈치가 보이는 거죠. 네. 두 번째 단점으로는 초반 스타트가 굼뜨다. 네.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QM6 오너분들께서 보통 많이들 얘기하시는데요. 이 S링크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터치식이다 보니까 약간 불편한 감도 있고 특히 주행할 때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다 보니까 버튼식에 비해서 약간 불편하고 약간 운전 중에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단점은 S링크. 네. 차주분, 이 차를 타고 다니면 주위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르노 삼성 브랜드가 아무래도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그러신 분들이 이제 차를 막상 타보시면 생각보다 괜찮네, 공간도 생각보다 넓네, 뭐 이렇게 좋게 반응해 주시는 오히려 분들이 더 많습니다. 좋게 네. 반응하신다? 네. 약간 의외로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괜찮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아직 30대 초반이고 미혼인데 좀 큰 차를 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나 이제 주위에서 너 좀 있으면 결혼하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좀 가끔 있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가족 단위의 차로 보여져서 그쵸. 주위에서 이제 오해를 하신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실제로도 이제 패밀리카로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결혼하시나요? 비용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납부하시는 자동차세랑 그다음에 1년에 보험료는 얼마나 되시는지 궁금해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연납으로 40만 원 정도 내고 있고요. 네. 제가 아무래도 30대 초반 그 사회 초년생이기도 하고 그 첫 차다 보니까 운전 경력도 좀 짧아서 좀 비싼 편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 보험료는 한 120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 QM6를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이 구매하시기 전에 꼭 참고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차가 140마력인데 차 크기가 크고 그래서 힘이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 젊으신 분들이나 약간 펀드라이빙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성도 있고 그래서 가족 단위로 주로 운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주분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다음 차로 타고 싶은 모델과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이 다음 차로 제가 타고 싶은 차는 현대 제네시스 GV70이나 GV80 타고 싶은데요. 디자인도 너무 예쁘기도 하고 네. 제가 SUV를 워낙 좋아해서 같은 네. SUV 라인이기도 하고 이제 다음에 타게 되면 그래도 한 단계 더 높은 등급 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 라인으로 나왔으니까 네, GV70이나 GV80을 구매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QM6 차주 인터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